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재현입니다. 얼마나 울부짖고 울었는지 목소리가 바뀐 김재현 대표입니다. 밤새도록 꺼이꺼이 잠을 못 잤습니다. 참 우파들 착해요. 착해요. 경찰차 창문 좀 두드리고 끝났어요. 좌파들였으면 또 몇 명 뒤진다고 아주 들어놓고 야단했을 텐데 오늘이 문제입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정강훈 목사가 또 뭐 총 소집을 3천만 명이 오라고 소집을 하더라고. 3천만 명은 백신 맞은 사람 다 가면 되겠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 사태가 일어난 원인을 한번 체크해 보면요. 바로 국힘당의 배신자 12명 때문입니다. 그들이 탄핵 찬성을 가담을 안 했으면 대통령은 200표가 넘어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어떻게 자기 당을 스스로 자해를 할 수 있습니까? 김상욱이 보세요, 어제. 아니, 파면됐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좋아하고. 안 그러면 죽을 때까지 금식한다 했거든. 이게 지금 나라입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어제 헌재 재판관들이 발표한 판결문이 그게 판결문입니까? 정치적인 시사글입니까? 정치 쇼한 거죠. 그러니까 답정너라 그러잖아요. 딱 정해놓고서 그게 맞춰서 우리 기자 PD들이 원래 그렇게 정해놓고 그렇게 취재하러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했던 이 피청구인 측 대통령 측에 하나도 안 받아주더라고. 정말 하나도 안 받아주고 그 5가지 오류 제가 올린 거 보셨나 모르겠네. 이 인간들이 아니 내란도 뺐는데 참 도대체가 그러니까 내란을 뺐고 자기들은 이제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말로 개변을 토하는데 그렇죠. 아니 그러면 선출된 대통령을 임명직들이 어떻게 파면을 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어깃만 제시하고 국민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그렇게 해야지. 하지만 오늘의 이 역적들은 얼사팔적으로 지난 박근혜 대통령 때와 같이 영원히 역사에 기록됩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미국이 움직이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늦췄어.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조금 늦추는 바람에 선거 조작을 지금 이제 막 들어가는 건데 한 발 늦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해하고 이미 지금 고든창하고 플라이트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헌재의 선고까지도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가능하죠. 그 정도로 미국이 굉장히 화가 나 있고 그리고 이재명이는 이제 완전히 작살나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불러들여서 감옥 보내는 방법을 지금 광고하고 있다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여기서 너무 분탕질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일단 뭐 본인이 감옥에 안 가야 되니까. 아니 그래 이재명 무죄,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이게 완전히 거꾸로 돼야 되는 내용들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걸 이제 87 세력들의 반란이라고 할 수 있는데 87 세력이 뭡니까 근데? 원래는 이제 87 개헌을 이야기하는데 이 87 개헌을 이끌어낸 어떻게 보면 주도적인 세력들이 바로 586이잖아요. 그렇죠. 이 586 세대들이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야금야금 먹어 들어와서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을 이제 다 장악했다고 어제 이제 결론이 난 겁니다. 그렇죠. 자, 어떻게 보면 북한처럼 투표 하나만한 조작 선거 그리고 무죄는 유죄로 만드는 이 사법부의 농단 또 무죄인 것을 유죄로 만들 수 있는 이 법기술 이 모든 것들이 아시다시피 주사파 세력들의 오랜 세월 정말
끈질기게 결정적인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해온 것들이 어제 백일하에 다 드러나 버렸어요. 그렇죠. 뭐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던 판사들마저도 어떻게 보면 이들의 세력의 동조한 꼴이 됐고. 근데 판사들이 잘못 결정하잖아요. 네. 그러면 반드시 국민의 저항이 따라야 돼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 자, 이제 국민의 저항이라고 하려면 네. 누군가 총대를 메고 돌격 앞으로 해줘야 되는데. 오후 1시 한번 기대해 볼까요? 3천만 명이 모인다고 하니까. 자,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아침부터 어디를 가고 있는지 하여간 고속도로의 차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세종에서 이게 마지막이 어디죠? 이 우리 고속도로 목적 적어드는 게 여기 정안IC로 가는 길입니다. 정안IC. 정안IC인데 이 도로와 연결되는 도로가 제2 고속도로. 앞으로 이제 그렇죠? 제2 고속도로가 제2 고속도로가 여기 연결되는 여기서 거죠. 이제 연결되어서 마지막 종점이 됩니다. 예, 우리 땅은 지났습니다. 근데 어제 참 얼마나 참담했으면 그 방송할 때 오신 분들이 다리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하는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면을 좀 봤어요. 좀 나약한 모습도 보이긴 했지만 그 끈질김. 우리 4월 4일 날 저 뒤에 있는 분이 그랬잖아요. 아침에 누가 죽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보니까 리짜이명이라고 그게 나오리라 생각했었는데 그래봤자 오늘이 이제 한식인데 어제가 청명이었고 그래. 뭐 한식이 안 죽어도 제 생각에는 올 하지는 못 넘기고 이재명이 감옥 간다고 봅니다. 하지만 6월 22일이잖아요. 그 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날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번에 대법관들마저도 삐딱하다. 그때는 뭐 말 그대로 4.19 혁명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국민저항 얘기했는데 국민저항은 딴 거 없어요.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야. 돌격 앞으로 자기가 앞서가면 됩니다. 근데 뭐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도자급들 중에서 내가 죽겠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야 어떻게 보면 국민 한거가 되지. 뭐 태극기 흔들고 맨날 첫날 뭐 연설해봐야 우리 문재인 때 봤잖아요. 문재인 그렇게 백만 명씩 수십 번을 모여도 눈도 까딱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도 까딱 안 하잖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임기 다 채우고 나가잖아요. 파면 때 그 몇 명 그때 사망자가 나타났다는요. 근데 그게 하나도 없다는 게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참 국민들이 얼마나 속을 사기면서 그걸 표출하지 않는다는 것도 참 대단한 민족입니다. 터널에 끝은 있다 그랬는데 끝이 너무 힘든 상황이 와버렸는데 자, 오늘 우리 이제 김문수 장관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차기 대권 주자로 두 자릿수가 바짝 오르고 있는데 보통 선거 기간이 120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120일이 아닌 60일 안에 선거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우파 입장에서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지금 바로 시작된 거 아니에요, 지금? 어제부터? 그렇죠. 이미 60일이 이제 이미 뭐 이재명 쪽은 준비가 다 돼 있고 다 돼 있죠. 왜냐하면 이제 얘들은 막 서둘러야 되는 상황이고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작전을 짜왔고 또 일사불란하잖아요, 조직체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선 후보라고 거론되는 사람이 8명입니다. 너무 많네. 너무 많아요. 근데 많은 것은 사실 어떤 그 하나의 자산인데
어제 이제 홍준표가 이제 예. 사퇴를 했어요. 저기 대구시장을.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뭐 이때다 하고 제일 먼저 튀어나오겠죠. 욕을 좀 먹더라고. 예. 잉크도 안 발랐는데 그런다고. 예. 근데 뭐 현실이 그러니까. 그렇죠. 오늘 내일쯤 또 오세훈이도 네, 하겠죠. 그러니까. 그럼 또 이철호가 가만히 있습니까? 나경원도 나오겠죠. 이철호도 튀어나올 거고 예. 또 그동안에 한교안도 나름대로 이제 대중인지도가 회복됐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 나오겠죠. 예. 그래 되면 예비 경선이 10일에서 15일 사이에 예. 예비 경선 대진표가 나올 거예요. 그러네. 예비 경선. 예. 그럼 15일쯤에 이제 2명을 압축해서 파이널 마지막 경선을 할 텐데 그러네. 시간이 너무 짧아요. 예. 너무 짧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김문수 장관님에게 가서 예. 지금 자고 우면할 때가 아니다. 그렇지. 고민하고 앉아서 예. 뭐 또 슬퍼하거나 뭐 아직 때가 안 됐다 이런 말 할 때가 아니고 예. 지금 먼저 예. 선언을 해줘야 이제 지지자들이 모인다. 이제 그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기자회견문을 작성해 왔습니다. 네. 오늘 KTN 한국 방송을 통해서 네네. 방송에 나갈 겁니다. 네네. 예, 시위가 아니고 시위 아닙니다. 기자회견입니다. 기자회견은 예. 시위 등록 안 해도 되고요. 근데 네. 광화문에 오후 1시에 모인다고 하는 그건 괜찮나요? 그냥 그것도 문제 아니, 걸지 않나? 그러니까 정강훈 목사는 그거 잘 아는데 누구를 지지하는 발언만 안 하면 됩니다. 뭐 그러네. 특정 후보를 뭐 띄우거나 지지하는 직접적 언급만 안 하고 그러네. 뭐 단합하자, 타도하자 뭐 이런 거는 예. 말 그대로 시위 집회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오케이. 세이브 코리아 측은 그 탄핵 기각을 목표로 만들어진 어떤 일종의 기도 모임이거든요. 그렇지. 예, 기도 모임이기 때문에 윤석열을 옹호하는 기도 모임을 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안 하겠다고 이제 하는 그러니까 거고. 오늘 모임은 취소가 됐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아시다시피 뭐 전국을 이제 대선 후보들이 경선을 이제 들어가게 되면 예. 각 지역을 돌면서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때처럼 네. 뭐 당원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지방 유세를 다닙니다. 그렇죠. 예비 후보를 등록하면 본인과 본인의 부인은 띠를 두르고 선거를 할 수 있거든요. 예. 예. 그 시간을 이제 벌기 위해서 예. 내가 반드시 정권을 찾아오겠다 하는 그런 각오가 있는 그런 후보가 네. 이제 되어야 되는데 뭐 지지도나 선명도나 전투력에 있어서 네. 뭐 김문수 장관을 현존에서는 따라갈 분은 없다고 저는 봐요. 예. 그리고 좀 뭐 이거는 좀 뭐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지만 2년 반 뒤에 네. 나이가 더 들어서 76세가 될 때보다는 네. 지금이 만 73세니까 그래요? 예,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나이에 대한 국민적인 뭐 오해도 더 할 수 있다. 반감할 수 있다. 이승만 대통령이 몇 살에 이승만 대통령은 70세에 70세 첫 대통령이 첫 되셨죠. 대통령이 됐다고? 71살에. 좀 늦긴 했네. 네, 많이 늦으셨죠. 그래서 예. 61년에 하야했으니까 12년 정도.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83세에 또 이제 사임을 하셨죠. 예, 그 뭡니까 오래 사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굉장히, 그때는 70세 했다는 말 그대로 굉장히 노인이죠. 완전 노인인데 예. 어떻게 보면 인생의 거의 3분의 1을 해외를 떠돌다가 왔는데 참 대단한 것은 참 머리도 좋았던 것 같아요. 머리는 뭐 비상하죠. 왜냐하면 거의 4년 만에 학사, 석사, 박사를 다 따버렸으니까. 예. 우리나라에 이제 그때 숭실대를 다녔잖아요. 네. 배제입니까? 배제. 네. 그 길을 다니셨는데, 그 공부를 미국에서 2년 공부한 인정해줘가지고 네. 3학년에 편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3학년에 편입하고 이제 석사, 박사까지 빠른 시간에
자, 이승만 대통령이 세우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부를 누리게 한 그런 대한민국입니다. 통화 중이어서 예, 여러분들이 약 600m 앞 시속 80km 단속 구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정말 참 함께 살아가는 분들로서 왼쪽 방향입니다. 가슴도 아프고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가 하는 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나라를 떠나고 싶다. 정말 떠나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네. 자, 어제 충격 하루로 끝나고 자, 이제 대선 모드로 오늘부터 넘어갑니다. 우선 김문수 장관 만나서 대권 주자로 나설 것을 권유하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따 또 방송하는 걸로 하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련 대표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